셧다운 모면했죠. 트럼프 푸틴 대통령 18일날 긍정적인 통화한다 얘기하죠. 캐나다 총리가 곧 있으면 좋은 얘기를 해줄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을 심어줬죠. 독일에서 돈 풀죠. 중국에서 돈 풀죠.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은 흔들 때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어느 정도 흔들리고 나서는 내성이 생긴다. 자, 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모면. 저번 주 금요일날 우리가 살짝 걱정했던 부분들, 셧다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나오게 되더라도 미국 증시에는 큰 영향 없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다행히도 셧다운은 모면했다고 해요. 그래서 임시예산안에 서명을 했고 이거는 계속해서 질질 끌고 갈 겁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측에서 척 슈머 의원이 이제 이번에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이번에 만약에 셧다운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공화당 측이 지금 원하는 이런 카드들이 셧다운에 아주 최적의 기간이라는 거야. 공무원들을 자를 수도 있고 임금을 줄일 수도 있고 지출이 줄어드는 거니까, 정부 지출이. 그래서 오히려 야, 이거 우리가 오케이 사인 안 해주고 그냥 진짜 셧다운 되면은 트럼프 쪽한테 더 유리하게 되겠다. 물가도 잡아가면서.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 쪽에는 트럼프가 경제 정책이든 무슨 행정 정책이든 무너지기를 원해.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번에 셧다운이 오히려 독이 되겠죠, 민주당 측에서. 그래서 일부러 뭐 트럼프 정부가 셧다운을 막 용인한다, 만들 거다라는 분석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셧다운은 모면했다는 거. 자, 트럼프 푸틴과 18일 통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논의 기대. 저번 주 금요일날 터졌던 기사들인데, 일단 첫 번째 셧다운 이런 공포감들, 불확실성들 없어졌죠. 긍정적인 기사. 자, 두 번째 기사, 18일날 푸틴이랑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러우 전쟁, 우리 일단 30일 휴전 한번 해보고 조금 얘기가 잘 통하면 종전까지도 해보자. 요 얘기를 18일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긍정적인 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번 주에. 18일날 좀 러시아 30일 러우 전쟁 휴전이 30일 정도 휴전이 나오고 20일날 FOMC 회의 때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 이번 주는 시장이 좋을 가능성 높아요. 제가 몇 달 됐나요?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상반기 뷰,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번 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캐나다 총리 취임 이틀 만에 영국과 프랑스 간다고 합니다. 유럽 가서 야, 미국 트럼프가 이렇게 좀 너무 심각하지 않니? 너무 우리를 좀 옥죄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단합하자. 단합해서 트럼프에 한번 대응 한번 해보자.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있지만, 캐나다 그 마크 카니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랑 진전을 이루었대. 해결책을 찾을 거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유럽을 방문하고 뭐하고 이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우리도 반격할 수 있어, 이런 뉘앙스만 보여주는 거지, 어찌됐든 간에 미국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센 척을 할 수밖에 없다. 센 척 할 시간은 줘야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의 그런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제 의존도도 그렇고요. 얘네들은 깨갱할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기사가,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4월 2일까지 가기 전에 저는 긍정적으로 또 연기되거나 유예될 거라 봅니다. 그럼 시장도 계속해서 내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또 유예됐네, 또 연기됐네. 그러면 진짜 5월달까지 연기한대. 5월 다가가서도 또 연기하겠지. 시장은 반응 안 해요.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은 흔들 때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어느 정도 흔들리고 나서는 내성이 생긴다. 지금 내성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라는 말씀. 그래서 요것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죠. 호재였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기사는 없는데 지난주 독일 12년 동안 5천억 유로, 지난해 한 해 독일의 1년 예산이 4,800억 유로 정도 됐어요. 쉽게 말해서 국방비 요 부분 섹터만 12년 동안 5천억 유로를 쓴다는 겁니다. 헌법까지 개헌해 가면서 돈을 풀어 제낀다는 거예요. 각 정당들이 오케이 사인을 했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독일은 5천억 유로가 12년에 걸쳐서 시장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유로에서 돈 풀었다, 요거까지도 증시에 영향을 줬죠. 그리고 또 뭐 중국도 있죠. 합동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내수 진작책을 발표합니다. 우리 이번에 양회 때 경제성장률 5% 전망했죠? 이거 맞출 겁니다. 그러려면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필요해요. 부동산 살려줄 거고요. 중국 증시 살려줄 겁니다. 상해 베이징 지수 저번 주 금요일날 움직임 좋죠? 유로화 가치도, 그 유럽 증시도 그렇고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미국 증시까지. 증시가 긍정적으로 반등으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볼게요. 한 가지 안 좋은 악재 지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3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57.9, 예상 큰 폭 하회했다. 예상이 63인데 57.9 정도 발표가 됐다. 이전에 64.7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인들의 3월달 소비자 심리 지수만 봤을 때는
아, 소비가 조금 불안해요. 힘들 것 같아요.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어요. 왜? 뭐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 그러면 소비가 줄어드니까 경기 침체 되겠네요. 원래 이렇게 나오면 시장은 빠져야 돼요. 근데 임시 예산안 서명하면서 셧다운 모면했죠. 트럼프 푸틴 대통령 18일날 긍정적인 통화한다 얘기하죠. 캐나다 대통령이 총리가 곧 있으면 좋은 얘기를 해줄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을 심어줬죠. 독일에서 돈 풀죠. 중국에서 돈 풀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더라도 다른 지표들이 너무나 좋았다. 그래서 이게 작동하지 않았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 그러나 우리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는 17억 달러 순유출, 5주 연속 유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밖에 없어요. 왜? 왜 유출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 지금 당장 기관들은 디지털 자산 담을 수 없다. 위험성 자산에 지금 분배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유출되겠지만 시장에 다시 심리나 이런 지수들이 다시 돌아온다 하면 또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국내 코인 부자들 세금 없는 두바이 집 산다. 자, 요거 기사 보고 참 솔깃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두바이에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면은 세금이 없다 그래요. 요새 미국에서 500만 불, 그 골드카드 있죠? 미국 영주권 주는 거. 아, 솔깃하더라고. 왜 영주권을 따가면서, 그리고 그 나라 막 국적이, 우리는 뭐 이제 이중 국적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보통 해외나 이런 부자들은 막 그 이중 국적들 엄청 많죠? 3개, 4개 막 5개씩 있죠? 그러니까 버는 사람들은 왜 버는지 이유가 다 있어. 우리가 열심히 벌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킬 수 아는 거, 세어나가는 거, 그것도 조금 지키고, 100만 불을 벌어. 근데 지출이 80만 불이야. 돈 절대 못 모으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근로소득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 지금 당장 뭐 여러분들한테는 남 얘기예요. 지금 당장 코인이 물려있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저한테도 남 얘기예요. 남 얘기인데 나중에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엑시트를 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서 현금을 이제 많이 갖고 있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겠죠. 1월 통화량 20조 원 늘어 대기성 자금 유입. 자, 지금 전체적으로 통화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이건 이따가 다뤄드릴 거예요. 알트코인 불장 끝났나요? 시즌 종료됐나요? 민코인 폭락이 너무 큰데 불안해요. 이제 상승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알트장 안 올 것 같아요. 기다려보세요. 왜 기다려야 되는 건지. 자, 암호화폐 선구자 제인스록 양자 컴퓨터 위협에 비트코인 소각 주장.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서 진짜 바보 있어. 3대 바보죠. 그 1대 첫 번째 바보가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가 발전되면요 비트코인 해킹 당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빼야 되나요? 없어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발전하면 할수록 비트코인이 해킹 당할 위험 가능성이 높아요? 비트코인 해킹 당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뭐 1금융권, 2금융권 온라인 계좌들 있죠? 이거 다 털려요. 은행 계좌 다 털린다고. 금융 계좌들 여러분들 공인인증서부터 시작해서 다 털린다고요. 비트코인 털리면 얘네들 다 털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 위협에 비트코인 팔아야 돼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은행 계좌에 있는 돈 빼세요. 이해되셨죠? 이거 말고도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오늘 이번 주 주말에 막 저희 커뮤니티도 그렇고 막 여기저기 떠도는데 뭐 이더리움이 상장 폐지된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죠. 일부러 이제 기자분들이 자극적으로 쓰려고 막 이렇게 쓰는데 그거 기사 올리니까 진짜 상장 폐지되나요? 제발 좀 클릭해서 봐. 몇 분 걸린다고. 클릭하면은 이더리움 관련된 ETF 상품이 시장에서 어떻게 한다? 철회를 했다. 안 팔리니까 뺐다. 여러분들 ETF 상품이 얼마나 많은데 그 다양한 상품들이 이더리움이 상장 폐지돼? 그게 제발 우리 기사를 보고 클릭을 합시다. 기사를 막 뭐 퍼오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기사를 그냥 그 문둥그려서 제목만 보고 이더리움 상장 폐지돼 뭐 되나 막 가슴 막 철렁 안고 그럴 거면 투자 왜 해요? 그거 클릭할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성격 급해가지고 바뀌셔야 된다. 또 무슨 코인 뭐 해킹 당했다 뭐 했다 뭐 끝났대. 제발 봅시다 우리 아무리 기사여도. 자, 이더리움 대형 보유자 매집 증가 가격 반등 신호일까. 자,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물량이 크게는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뭐 1인치 펀드도 그렇고 자산운용사들도 그렇고 얘네들 VC들 아니면 암호화폐 펀드들 얘네들은 계속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다. 10,000개에서 10만 개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주소들의 잔고가 어떻게 되고 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근데 2023년도부터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과 어떻게 될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가격이.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보통 고래들이 이런 식으로 매집을 했고 20, 21년도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때 움직임과 굉장히 비슷하다. 온체인 데이터들이. 고래들이 매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격만 보니까 뭐 또 이또 속이니 뭐니 뭐 이더리움 안 올라가니 뭐 끝났어요. 그러고 있죠. XRP 미국 비트코인 비축 계획에 활용해야 1.5조 달러 유동성 창출 제한이라는 얘기를 했네요. 뭐 SEC에 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XRP를 활용하면 1.5조 달러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대. 그래서 한 5페이지 정도 분량의 문서인데 보면은 미국 정부가 XRP를 활용해서 해외 은행 간에 거래되는 사용 노스트로 계좌에 묶인 자금을 해방할 것을 주장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27조 달러 중에 5조 달러 미국 은행에 속해 있는 거 요거를 뭐 XRP를 이용해서.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JP모건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XRP 아니어도.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바라봅시다. XRP를 굳이 이용을 해야 할 필요 있을까요? 얘네들 이미 체인도 갖고 있고 JPM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 만들었죠. 이런 것들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게 뭐 된다 안 된다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월가의 이런 각종 분석하시는 분들, 애널리스트 분들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이런 것들은 리플 가격에는 반영이 돼요. 좋아요. 왜? 퍼포먼스입니다. 우리가 SEC에 이렇게 제안서를 냈다, 제출했다. 그게 기각이 되든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리플 홀더 분들한테는 그만큼 믿음이 생길 수 있겠죠. 긍정적인 기사니까. 그래서 요거는 리플 홀더 분들한테는 나쁜 기사 아니다. 되든 안 되든 좋은 기사다. 가격에는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움직임들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세대 코인 중에 리플만큼 일을 잘하는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리플만큼 일을 잘하고 바이럴 마케팅 잘하는 이런 본사가 있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리플을 높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는 말씀.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유출이 나왔고요. 지금은 뭐 크게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이더리움 ETF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시간이라는 거.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3월 17일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됩니다. 이거 살짝 중요하게 됐네요, 오늘. 0.2. 예상치가 0.6이었는데 0.2 살짝 떨어졌네요. 근데 이전보다는 올랐죠? 마이너스 0.9보다는 올랐는데 요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1월달 계절성 요런 것들이 조금 악천후도 있었고 요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들쭉날쭉해요. 근데 0.2 저번 달 대비해서는 살짝 좀 회복한 건 맞는데 예상치보다 낮았다. 그럼 이게 왜 낮았을 거냐?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좀 더 정확한 지표는 우리가 수요일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예상치보다 살짝 낮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이렇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번 주 FOMC죠? 그럼 오히려 시장이 상승할 수 있어요. 왜? 소비가 둔화됐네? 그러면 연준이 뭐를 해줄 수 있겠다?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요게 시장의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어요. 요 정도 하락은. 이게 너무 막 급락했고 너무 안 좋아. 그럼 시장이 조금 우려할 수도 있는데 요 정도 하락이다 그러면 야 괜찮다. 연준이 이번 주 당장 20일날 FOMC가 있는데 요거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렇게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할 수 있겠네. 라고 볼 수 있겠죠. 일본 금리 결정, 금리 동결할 겁니다.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CPI 뭐 중요하지 않다. 연준 금리 결정 있죠. 이따 금리 결정 얘기해드려 볼게요. 중요한 거.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가 되고 4월부터 우리 고용지표 좀 봅시다. 물가지표랑. 신규 주택 판매, 국내 총생산 GDP 27일날 3월 27일 이게 작년 4분기죠? 확정치 2.3? 그 정도 나올 겁니다. 2% 초반대. 이거는 뭐 흔들림 없다는 거. 작년 4분기이기 때문에. 자, 미국 근원개인 소비 지출 이거 살짝 높을 수 있죠?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보험 관련 비용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 비용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살짝 튈 수 있다. 이거 조금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실업률 중요합니다. 비노 고용지수 4일날 발표되는 거. 4월 4일날 실업률 고용지표 한번 봅시다.